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수학원 온라인 클래스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보조교재 32쪽에 있는 개념 21 로그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로그 부등식까지 하면 우리 로그 함수에 활용하는 영역을 모두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 마지막인 만큼 앞서 배웠던 로그 방정식과 이번에 배울 로그 부등식은 문제 응용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원리와 개념들이 되니까 꼭 주의 깊게 잘 듣고 기억하시고 문제 풀이의 유형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념 21 로그 부등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 부등식의 뜻부터 한번 써보면요. 우리 앞에 했던 로그 방정식의 뜻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등호로 이어진 등식이라면 부등식은 좌변과 우변을 대소를 비교하는 부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부등식이죠. 그 점만 다르지 똑같기 때문에 뜻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로그의 및 진수 또는 미체,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등식을 로그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써보면 첫 번째 예로는 로그 3의 x가 2보다 크다. 이런 식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이니까 로그 부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니면 로그 x의 8이 2보다 작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건 역시 미체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므로 로그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로그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5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처럼 이러한 것도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라 로그 부등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로그 부등식을 푸는 원칙에 대해서 이번에도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로그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앞서 배웠던 로그 방정식의 풀이와 그 흐름을 똑같이 하는데요. 로그 함수를 이용하고 로그 함수 자체도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앞서 로그 방정식을 했었던 것처럼 밑이 동일한 두 로그 함수 값이 같다면 진수끼리도 반드시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한다 라는 게 로그 방정식의 풀이법이었죠. 로그 부등식의 풀이법도 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라는 게 차이점인데요. 그 이유는 로그 함수의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로그 함수의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가 바뀌게 되고 그것에 의하면 이제 진수끼리의 부등호의 대소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크다면 자,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이면 그 로그 함수는 무슨 함수이죠? 그렇죠. 진수의 값이 커질수록 로그의 값도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 fx와 gx 두 개 중 gx가 더 크다면 이것들을 로그의 진수로 적용을 하였을 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밑이 1보다 큰 증가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로그 함수 값도 커지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이냐? 증가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 함수는 동시에 1대1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두 밑이 같은 로그의 대소를 비교했더니 진수가 gx일 때 로그 함수 값이 크다면 진수도 반드시 gx가 더 크다. 즉 이쪽 방향으로의 명제도 참이 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로그 부등식을 풀 때 밑이 1보다 크다면 진수의 대소관계가 로그 함수 값의 대소관계와 동일하다라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a의 값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
즉 이 범위 이면이죠. 이 경우에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로그 함수인 경우에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의 값이 커질수록 로그 함수의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로그 a의 fx와 로그 a의 gx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지느냐? 진수가 더 작은 로그 a의 fx 값이 더 크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함수이기 때문이다? a가 저 범위일 때 감소 함수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밑이 동일한 두 로그 함수의 값을 비교해봤더니 밑이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진수일 때의 로그 함수 값이 더 컸다면 진수끼리만 비교했을 때 진수의 대소관계는 이 관계와 반대가 되게 된다. 이것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로그라면 그 로그의 함수값이 대소관계가 진수의 대소관계와는 반대로 설정이 된다는 걸 원칙으로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로그 부등식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로그 부등식을 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이며 즉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구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밑에 개념 적용하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의 로그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로그 부등식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로그 부등식이 이렇게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작다는 꼴로 정리가 될 때, 즉 같은 밑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때, 이 두 로그 함수의 값의 대소관계를 바탕으로 진수인 fx와 gx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밑인 a가 1보다 어떤 경우에? 큰 경우엔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로그 함수끼리의 대소관계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fx가 gx보다 크다가 gx가 fx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표시가 하나 있냐면 0보다 크다라는 표시가 있죠. 왜냐? fx와 gx는 모두 로그의 뭐이기 때문에 진수이기 때문에 둘 다 일단 0보다 커야만 로그의 정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꼭 보장해줘야 돼요. 그럼 어차피 gx는 fx보다 크니까 자동으로 0보다 큰 것도 보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인 a가 1보다 큰 증가 로그 함수일 때는 로그 함수 값의 대소관계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가 동일하다가 풀이법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밑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즉 감소하는 로그 함수인 경우에는 로그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진수의 대소관계가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단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이번에 더 작은 g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꼭 만족할 수 있는 x의 범위로 정답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 되는 건데요. 지금 밑이 다르지만 우리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실수값이 주어졌을 때 밑을 똑같게 만드는 방법은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로그 3의 3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제곱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나오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얘랑 동일할 수 있죠. 실수를 밑을 가진 로그로 만드는 방법은 같은 밑과 진수를 두면서 그 실수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밑이 동일한 로그 함수의 로그 부등식이 됐고 그 밑이 1보다 큰 숫자이니 이 로그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도 동일하죠. 그래서 x는 몇보다 크게 되냐면
3의 제곱이 9보다 크다가 됩니다. 아싸 신난다 하면 안 돼요. 우리 x의 범위를 항상 꼭 고려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 x는 진수이기 때문에 0보다 어때야 되죠? 커야 되죠. 그럼 0보다 크다는 전제 범위와 정답으로 구한 x가 9보다 크다라는 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이 범위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따가 풀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네요. 이렇게 밑에 가끔 미지수가 있는 로그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 미친 x의 범위를 정해놓고 풀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지수부등식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는 x가 1보다 클 때 이 녀석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로그 x의 x제곱으로 보셔서 이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크므로 로그 함수값의 로그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와 같죠. 그러므로 이때는 x제곱이 8보다 크다라는 이 식을 풀고 이 식의 범위와 이 식의 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가 2루트 2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를 해봐야 되겠죠. 이때는 이 로그 함수가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되기 때문에 로그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 진수인 8이 이 진수인 x제곱보다 큽니다.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플러스 2루트 2보다 작다인데 그 범위와 이 범위에 겹치는 데를 찾아야 돼서 찾게 되면 정답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 최종 정답은 이 범위와 이 범위 모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엔 저것처럼 밑의 범위를 증가하는 범위와 감소하는 범위로 나누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개념 적용하기 두 번째 형태인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 경우는 늘 얘기하듯이 같은 꼴이 반복되는 걸 최대한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그렇죠. t로 치환하는 것이고요. t로 치환한 뒤 t에 대한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자, 이때 로그 함수는 정의역으로 실수 전체를 가지므로 t는 따로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 유형으로 이걸 하나 가지고 한번 예시로 풀어볼게요. 자, 공간이 좀 부족하지만 여기다 써보면요.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하는 거죠. 로그 5의 x를 조금 필기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십시오.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하면 저 부등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t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t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로그 5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로그 5의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 자, 이제 밑이 5인 이 실수들을 밑이 5인 로그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5의 1이 되겠고 얘는 로그 5의 25가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큰 숫자인 5이므로 이 로그 함수값끼리의 대소관계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최종 정답으로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면 한 가지 놓치게 되죠. 왜냐? x는 로그의 뭐였기 때문에? 진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보다는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 해요. 그래서 완벽한 정답이 되기 위해선 이 앞에 0보다 크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 예시의 정답이 되겠어요. 자, 로그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요. 이제 식을 변형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앞에 로그 방정식에서 썼던 것과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따 예제를 풀면서 해드리겠지만 부등식의 경우에는 내가 취하는 로그가 감소하는 로그냐 증가하는 로그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염두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제 21번 문제들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제 21번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앞에 31쪽에서 했던 로그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로그 부등식을 풀 때도 반드시 꼭 까먹지 말고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그에는 밑과 진수라는 것이 있어서 이 밑과 진수의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고려함에 있어서 문제를 다 푼 다음에 하는 것보다 문제를 시작할 때부터 고려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변형을 한 다음에 이 밑과 진수의 조건을 따져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주어진 식에서 만족할 수 있는 x의 범위를 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따가 선생님이 기회가 될 때 보여드리겠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x의 범위를 저 조건에 맞춰서 정하면 처음에 문제가 원했던 조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드시 문제를 풀기 전에 x의 범위를 이 조건에 맞게 제한을 걸어놓고 푸셔야 돼요. 그럼 이 예제 21번의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도 문제 풀기 전에 x의 범위를 x가 진수에 위치하므로 진수의 조건이 0보다 어때야 된다? 크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x의 범위를 정하면 이 x는 1보다 커야 하고요. 이 x는 몇보다 커야 되죠? 3보다 커야 됩니다. 하지만 x는 이곳의 진수인 역할을 하기 동시에 이곳에서의 진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둘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x의 범위여야 돼서 단 x는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인 3보다 큰 범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풀이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좀 같이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유형으로는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인데 밑이 이렇게 4와 2처럼 다르지만 각각이 어떤 인수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다면 밑을 갖게 만들 수 있죠. 예. 자, 밑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를 뭐 해서 제곱을 해서 4로 맞추는 건데 밑을 제곱하기만 하면 식이 바뀌어버리니까 밑과 진수를 모두 제곱해주면 됩니다. 해주시면 로그 4의 x-1이 로그 2의 제곱. 하지만 식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동일하게 보상하는 차원으로 진수도 제곱을 해준다면 밑을 모두 4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끼리의 대소를 비교하는 부등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밑에 해당하는 숫자가 4로 1보다 큰 숫자이므로 이 로그 함수들은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되겠고 그러므로 로그 함수값끼리의 대소관계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랑 동일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x-1이 x-3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풀어볼까요? 그럼 이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고 좌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항을 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이므로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x가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자, 아싸 신난다 하고 끝? 안 되죠? x의 범위는 단 몇보다 커야 됐으므로 3보다 커야 됐으므로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가 정답이 돼야 돼요. 최종 정답은 3보다 크면서 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이 식을 보니까 밑이 동일한 로그의 덧셈인 걸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고 그걸 얘랑 비교하면 돼요. 그럼 머릿속으로 이런 정도의 풀이할 수 있겠다 떠올려 놓으시고 본격적으로 풀기에 앞서서 해야 될 건 뭐다? 그렇죠. 밑과 진수의 조건을 이용해 x의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진수인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진수인 x-2가 0보다 커야 하므로 x가 2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공통의 범위를 찾아보면 x는 단 2보다 큰 실수여야 한다를 전제해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밑이 동일한 로그의 덧셈이므로 이 식을 간단하게 해주면 로그 3분의 1의 진수끼리의 곱인 x 곱하기 x-2로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얘랑 밑이 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 같은 밑과 진수를 가진 로그에 이 실수인 마이너스 1을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결국 3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결국 3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대소를 비교할 건데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의 값의 대소 관계에서 지금 현재 밑이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1로 1보다 어떤 수니까? 작은 수니까 이 함수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감소하는 로그 함수일 때는 로그 함수값끼리의 대소 관계가 지수끼리의 대소 관계와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그 함수값은 얘가 크지만 진수의 값은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곳에서의 진수인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항을 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답은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므로 최종 정답은 무엇이 되느냐?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이 어떤 숫자이냐에 따라서 로그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가 결정된다는 거 꼭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괄호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괄호 2번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유형을 풀어볼 건데요. 이번엔 선생님이랑 함께 동그라미 2번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꼭 직접 해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을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식의 변형이 추가될 거기 때문이에요. 자, 로그 3분의 1의 3x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9x의 곱이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밑은 동일하지만 진수가 달라서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잘 보시면 이 진수인 3x, 9x에서 진수들은 3과 x의 곱, 9와 x의 곱인 것이므로 얘네들을 우리 밑이 동일한 로그의 덧셈으로 각각을 분리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용하면 공통의 꼴인 로그 3분의 1의 x가 나오게 되겠고 걔를 치환해서 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이에 대한 아이디어 떠올려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꼭 해야 될 건 뭐다? 그렇죠. 식을 변형하기 전에 x의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이 진수인 3x가 0보다 커야 하므로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진수인 9x도 0보다 커야 하므로 똑같이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반드시 0보다 큰 값만 구해야 하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요.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네요. 로그 3분의 1에 3 곱하기 x로 봐서 이걸 3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x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냥 여기는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9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x, 이것이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3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상수 마이너스 1로 바뀌겠고요. 9가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상수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뭘 이용할 거냐면 치환을 이용할 거죠. 공통되는 숫자인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치환해서 다시 써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되겠고요.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t가 돼서 이것이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우리 교환 법칙을 써서 이 순서를 더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고.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6이기 때문이죠.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빼기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므로 이 식은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거의 다 됐죠? 이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t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의 값이 되겠네요. 자, 쌤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t로 치환한 이 로그 함수의 값은 실수 전체를 치역으로 가지므로 t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t의 범위가 맞고요. 우리가 정답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t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이므로 얘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써주면 마이너스 1보다 로그 3분의 1의 x가 크거나 같고 이것은 로그 4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밑을 동일하게 3분의 1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이 숫자인 마이너스 1제곱, 이것보다 로그 3분의 1에 x가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쟤도 4도 밑이 3분의 1 로그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이제 3이 될 거고요. 이거는 81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식을 갖고 x의 범위를 정할 건데 지금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들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로그 함수예요. 감소하는 로그 함수의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진수의 대소관계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x가 3이었죠? 3보다 작거나 같고 이가 81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범위는 0보다 크니까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다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에 괄호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괄호수 한번 해볼 건데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각각 해볼게요. 자, 이번 유형은 지수의 로그가 있는 부등식입니다. 우리 앞에선 오타가 있네요. 지수의 로그가 있는 방정식 풀었었죠. 그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풀 건데요. 자,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있는 항들이 각각 모두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이곳에
지수에 있는 로그랑 같은 밑을 가진 로그를 취해서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이 점을 꼭 염두하면서 로그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취하고자 하는 로그의 밑이 1보다 크다면 여긴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거냐? 로그 A의 알파와 로그 A의 베타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므로 이 로그는 증가하는 로그니까 이 진수의 값이 클수록 로그 함수 값도 큰 거죠. 만약 내가 로그를 취할 건데 밑이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왜냐?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로그를 취할 것이냐면 이 지수에 있는 로그를 보니까 밑이 생략돼 있어요. 몇이에요? 10이에요. 그럼 로그 10을 취해주면 되겠고 그 밑인 10은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제 감을 잡았으니 x의 범위를 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x는 진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이 꼭 주어져야 되겠고.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지수에 있는 로그와 동일한 위치를 가진 로그를 취해줘야 하므로 이곳에 이 식에 로그를 취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럼 이때 밑은 10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숫자이므로 증가함수라서 이 부등호 방향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진수 x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로그 x는 우리 이렇게 앞에 실수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결국 이것은 로그 x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진 거라 로그 x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것은 진수가 100과 x가 곱해져 있는 것으로 봐서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이므로 이것이 몇이죠? 2가 되므로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냐?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x 이쪽으로 이항해 온 겁니다. 2도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바로 이번에서 했던 같은 꼴이 반복되는 로그 부등식이 되겠어요. 치환해서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꼭 해서 정답을 구해보시고요. 괄호 2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괄호 2번은 똑같은 원리인데 이번엔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해야 되겠다. 2분의 1인 로그를 취해야겠다. 그럼 밑이 2분의 1이므로 감소 로그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로그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제 가닥이 잡혔으니 x의 범위를 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는 로그의 진수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서 이 문제는 0보다 큰 범위의 정답을 구해야 되겠고요. 자, 이 식엔 어떤 로그를 취할 거다? 로그 2분의 1을 취할 겁니다.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아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의 로그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 세제곱 나누기 16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것을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수 x의 거듭제곱인 이 로그 2분의 1 x를 앞으로 빼내고 얘네들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니까 밑이 같은 두 로그의 뺄셈으로 분리를 해주면 식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로그 2분의 1의 x의 제곱 이 로그 2분의 1의 x 세제곱 빼기 로그 2분의 1의 16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여기 있는 거듭제곱 3도 앞으로 상수처럼 나와 곱해질 수 있으므로 이식, 그리고 요거는 16이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므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결국 플러스 4가 되겠네요. 해주게 되면요,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로그 2분의 1의 x의 제곱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4를 이항해보니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즉 같은 꼴이 반복되는 로그 부등식이 되겠어요. 역시 이 뒤에 부분은 마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은 괄호 4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로그 3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a의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해달래요. 자, 일단 이 식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문자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왜냐면 a는 문자가 아니라 뭐로 취급한다고 써있어요? 상수로 취급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식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x의 개수를 보기 위해서 이 로그 3의 a를 앞쪽으로 빼주면 이게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이게 되겠네요. 즉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는 로그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도 한번 뜯어보면 지금 근의 개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근이 양수다라고 했다라는 건 이 근이 실근임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우리 실수 말고 무슨 수가 있었죠? 그렇죠, 허수가 있었죠. 허수는 대소가 없어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래서 양의 허수, 음의 허수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다라는 건 근이 모두 실수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일 수가 있죠? 최대 2개죠. 실근은. 그쵸? 근데 우리 중근도 결국은 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실근이 최소 1개 이상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겠죠? 실근이 존재해야만 근이 양수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근의 합도 양수여야 되겠죠. 선생님, 중근일 때는 어떤가요? 중근도 결국 같은 값은 두 근을 갖는다고 쳐서 그 중근 두 개를 더한 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곱도 어때야 될까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써야 될 세 가지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건데, 우리 다행히 이 x에 있는 개수가 2가 곱해져 있는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 수 있겠네요.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면, 자,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제곱, 즉 로그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죠? c가 이거죠? 그대로 곱해주니까 2 마이너스 로그 3의 a,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같은 꼴이 반복되는 로그 부등식이 됐습니다. 이거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두 근의 합은 2 로그 3의 a분, 이게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세 번째로 두 근의 곱인 2 마이너스 로그 3의 a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문제는 결국 세 가지 로그 부등식을 풀어서 정답을 구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네요. a가 어떤 값이어야 되겠어요? 진수이므로 0보다 큰 a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 a는 0보다 크다. 이것들을 만족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정답을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로그 부등식까지 배움으로써 로그 함수를 활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배워봤어요. 자, 이 다음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문제풀이 대신 바로 삼각함수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교재 34쪽에 있는 발전 유형 도전하기와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학습 마무리, 대단원 학습 마무리는 선생님이 별도로 강의를 찍어서 각 반의 반톡에다가 링크를 보내줄 테니 그거는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정규 수업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원 온라인 클래스 9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